국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쇼프, 그리고 발레리 게라시모프 육군사령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등이 거론됩니다. 모두 푸틴에 충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들 대부분 서방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가족들의 금융계좌까지 전부 동결돼 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푸틴을 향한 칼날이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푸틴은 다량의 달러를 금으로 바꿔놓은 상황이지만 현재 서방이 금융제재와 자칫 국제재판을 통해 점검으로 낙인 찍힐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러시아 쿠데타로 이어지기에 매우 알맞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충격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배경으로는 현재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극도로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애플페이로 결제를 하고 삼성 휴대폰을 쓰고 넷플릭스 유튜브를 즐기던 러시아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거대한 북한이 돼버린 마당에 그 어떤 러시아 시민들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좋아할 리가 만무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러시아 쿠데타가 물밑에서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톨츠 질리틴케빅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러시아 쿠데타는 군부 세력보다는 정치 엘리트에게서 신규 정권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군대가 정권 교체에 관여한 적은 없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러시아의 군부 시스템은 정치 엘리트에 의해 엄격한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푸틴이 실각한 이후 서방의 강경한 군부 정권보다는 친서방적인 입장의 러시아 정치 엘리트 정권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 분석은 다름 아닌 중국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러시아 해군의 대규모 반란 소동. 영국 더선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남부의 항구 도시 오데사의 폭격 명령을 받은 러시아 함대가 폭격 명령을 거부하는 항명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러시아 군부가 오데사를 포격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여 폭동이 일어났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푸틴 인사 일리아 포노마르프에 따르면 크림에 배치된 러시아 810여 단 군함 내에서 실제 폭동이 발생했다고 그의 SNS 계정을 통해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더선지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형제들과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기를 떠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연료가 가득 찬 러시아 T-72B 탱크를 우크라이나 경내에 두고 떠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고 러시아군의 사기가 완전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뉴욕타임즈는 미국 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러시아군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경내에 진입하기 전에 일부러 연료통의 기름을 비워 행군을 멈춘다거나 집단으로 투항을 하거나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같은 언어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다던가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며 민간인이 있다는 이유로 포격 명령에 항명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러시아군이 푸틴을 축출하기 위한 쿠데타 세력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제2의 적백내전. 1918년, 1922년 정확히 10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버린 러시아 적군과 러시아 제국과 미국, 영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백군 간의 오랜 전쟁이 러시아 전역뿐 아니라 시베리아에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심지어는 일본군까지 시베리아 개입 사건을 일으켜서 일본은 러시아 백군과 체코슬로바키아 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일대에서 전투를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과 크게 유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방 측과 백군의 패전으로 이어져 버렸고 결국 제정 러시아는 완벽히 붕괴되어 거의 100년이 조금 안 되는 세월 동안 빨간 러시아, 즉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러시아로 전락해버린 사태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상황이 이것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2의 적백내전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만약 푸틴에 대항하고 나서는 친서방 쿠데타 세력이 있다면 미국 등 서방국의 지원을 강하게 받아서 푸틴의 세력과 대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실상의 적백내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세 번째, 러시아의 나토 가입.
미국의 유력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서는 로렌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 경제학 교수가 지난 1월 24일 러시아를 나토에 가입시켜라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올려서 큰 화제를 끌어모았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러시아를 나토로 끌어들여 우크라이나 사태를 막고 서유럽과 러시아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러시아의 나토 가입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약 푸틴이 쿠데타나 러시아 내 정치급변 사태로 실각하게 되고 새로운 집권 세력이 새로운 러시아를 장악하게 될 경우 92년부터 2008년까지 일친 대통령의 시기 때와 G7 체제에 러시아가 껴있는 G8 체제의 시기 때와 마찬가지로 친서방 친미 세력의 러시아가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이러한 신호는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다시 G7 체제로 들어오게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나토 가입 문제는 미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비공식 의제로 자주 언급됐던 주제입니다. 1990년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처음 제안되기도 해서 러시아 측에서 오히려 더 바라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다시 미국 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반대와 크림반도 침공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완전 무산돼 버렸습니다. 푸틴은 원래 친서방주의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서방 측의 지속적인 러시아 압박과 나토의 동진으로 인해 그가 국수주의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으로 돌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서방이 푸틴을 잘 구슬려 러시아를 친서방으로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고 심지어 망설이던 스웨덴, 핀란드까지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러시아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나토의 협력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나토 가입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대폭적인 축소 혹은 비핵화, 그리고 사실상 국영기업이 장악해버린 러시아의 가스시장의 개방 등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기존의 나토 회원국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반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푸틴에 대적할 새로운 정치 집단이 들어서기에 알맞는 환경과 시기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대중국 포위망 완성. 과거 트럼프는 대중국 포위망의 완성을 위해 푸틴에게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우크라이나, 핀란드 등 인접한 비나토국들과 기존 유럽의 회원국들의 반발로 무산된 상황입니다. 만약 정말 러시아의 푸틴이 실각하고 친서방 정권이 러시아에 들어서게 된다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대중국 포위망을 결성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푸틴은 반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정치인입니다. 전 세계를 미국 중심의 하나의 정치적 아젠다로 통합을 하자는 것에 극렬하게 거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이 통합을 하고 있고 유럽의 중립적 입장을 취하던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역시 중립 노선을 버리고 친서방 정책에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나토에 가입을 시도 중입니다. 여기에 동아시아 국가 뉴질랜드, 호주까지 러시아를 규탄하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연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쿠데타 혹은 정치 세력의 변화로 인해 친서방 집단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단 한 나라, 중국을 향한 포위망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만약 러시아가 패배하고 러시아의 친서방화가 진행된다면 중국에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국면을 피하고자 대만을 침공하거나 북한 강제 병합 시도 등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어 쉽지 않고 대한민국과 일본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에 체결되어 있는 상태여서 중국이 쉽게 건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1979년 미국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상황으로 대만을 보호할 만한 협정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듯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세계 정세 질서의 개막. 중국은 조만간 미국의 GDP를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1인당 소득 역시 한국의 90년대 수준 1만 불 시대가 개막되면서 중산층들이 많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 역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의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푸틴의 뜬금없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잠시 국제정세의 시야가 분산된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인도태평양 즉 중국의 포커스가 다시 맞추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가 쿠데타나 정치적 급변 사태로 친서방 국가, 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국가로 바뀌게 된다면 대중국 포위망에 러시아가 참여하게 되어 세계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국제질서의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100년 전 러시아의 적백내전 당시 적군이 승리를 하고 서방의 지원을 받던 백군이 패배를 하여 약 100년간 러시아는 제3세계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정치 집단이 러시아에 들어서게 되고 친서방화가 이뤄지게 된다면 러시아는 마치 90년대와 같이 서방에 활짝 열려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매우 이롭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무기 기술을 들려오는 기술 이전 사업, 1차, 2차, 3차 불곰 사업 모두 러시아가